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개통된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는 곳은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웠던 곳인데요. 무려 130년 만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훨씬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출발지는 청량역입니다. 흐린 날씨 때문인지 여행객들은 많지 않네요. 그래도 기차 여행은 언제나 설레임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KTX 이음을 타고 동쪽으로 향합니다. 동쪽으로 가실 땐 좌석을 꼭 진행 방향 기준 왼쪽 창가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른 아침 물 한 개가 자욱한 북한강이 정말 신비롭게 펼쳐지네요.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이 여유로움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긴 터널을 지나면 마치 영화처럼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푸른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제가 왼쪽 좌석을 추천드린 이유 이제 아시겠죠? 다행히 비는 오지 않지만 바람이 꽤 강해서 파도는 제법 거친데요. 바다와 이렇게 가까이 달리는 고속열차는 아마 전 세계에서도 드물 겁니다. 이 열차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 정동진역에서 2분 정도 정차합니다. 잠깐이라도 나가서 인증샷을 찍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창밖 풍경을 보니 예전에 있었던 동해바다 열차가 생각나는데요. 약 2시간 20분 만에 KTX 종착역인 동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음 열차로 환승할 건데요. 역사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내린 곳에서 바로 옆 플랫폼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바로 130년 만에 개통한 동해선 열차를 갈아탈 예정인데요. 환승 대기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짧습니다. 오랜만에 누리호 열차를 타보는데요. 이 열차는 예전에 무궁화호를 대체한 건데요. 내부가 아주 넓고 쾌적합니다. 참, 이때도 왼쪽 좌석이 명당이고요. 좌석 간격은 KTX보다 더 넓은 느낌이고 시트도 편안했습니다. 220V 콘센트는 물론이고 개인 테이블까지 있어서 장시간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동해선은 강릉에서 출발해서 동대구 부전역까지 이어지는데 총 6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바다를 따라 달리는 구간은 짧지만 평소에 보기 힘든 풍경 덕분에 마음이 설렙니다. 저 멀리 삼척바다가 보이네요.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달렸던 동해안 자전거길이 보이네요. 약 1시간을 더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3시간 40분 걸렸네요. 이 작은 역은 승무원이 없는 무인역인데요. 바로 죽변역입니다. 역 앞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열차 도착 시간에 딱 맞춰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광택시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곳에서 이용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나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나라에서 50% 비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데요. 이 정도면 렌트카 비용보다 저렴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울진의 모든 버스는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죽변역을 나오면 바로 앞에 작은 마을버스가 보이실 겁니다. 죽변 시골버스라고 하는데요. 무료 탑승이고 이 근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합니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무료 버스를 타고 5분 정도 더 가시면 되는데요. 창밖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최근 큰 산불이 울진을 덮쳤었는데 다행히 이곳은 피해를 안 입은 것 같습니다. 아주 아담한 죽변 시외버스 터미널도 지나가네요.
5분 만에 죽변항에 도착했습니다. 죽변항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항인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해산물, 특히 대게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합니다. 죽변항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 명소를 먼저 가보려 합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죽변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매월 3 또는 8일로 끝나는 날 5일장이 열립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우선 이름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주변 검색해보니 맛집이 있었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대신 모두 셀프로 이용을 해야 하네요. 특이한 스타일의 중화 비빔밥인데요. 맛은 불맛이 강하고 호불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걸어가다 보면 왼쪽 모텔 사이로 골목이 있습니다. 큰 길을 따라가도 되지만 왠지 해변 마을을 구경해보고 싶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올라가면 정겨운 바다 마을이 나옵니다. 담장만 봐도 정겹네요. 등대길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내려다보니 죽변항과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골목길 끝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전 자전거로 동해안을 종주할 때 이 길을 지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언덕이 참 많던 구간이라 꽤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드디어 동해바다가 보이네요. 오늘 파도가 세서 그런지 더욱 드라마틱해 보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인데요. 드라마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경치가 좋은 곳이니 한번 와보실만 합니다. 정말 그림 같은 언덕 위의 집이죠. 그 옆으로 멋진 해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풍 속으로 드라마는 2004년에 방영되었는데요. 김석훈 배우와 송윤아 배우가 주연이었고 당시 꽤 인기가 높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사진을 보니 두 분 모두 리즈 시들이네요. 집 뒤로 가시면 테라스가 있는데요. 왼쪽에 하트 해변이 있습니다. 파도가 해변을 따라 하트 모양으로 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착한 분들께만 보인다고 하네요. 하트가 보이시나요? 세트장 내부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은 풍경이죠. 2층도 있는데요. 이곳은 더욱 멋집니다. 해안을 감싸고 있는 철도 레일은 죽변 스카이레일인데요. 지금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 수도 있는데요. 파도치는 해변을 보기 위해 일부러 내려왔지만 오늘 파도는 정말 세네요. 드라마 제목과 아주 잘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하트 해변은 그리 길지 않은데요. 위에서 봐야 잘 보이네요. 세트장 옆으로 용 벽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멋진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우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물은 드라마에서 사용했던 세트의 일부입니다. 해안가에서 내려다보니 절벽이 상당히 높네요. 참, 이곳이 울릉도 독도와 가장 짧은 최단거리 기점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용의 꿈길이라는 트레킹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꼭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예전에 용이 승천한 곳이라고 해서 용추곶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신라시대 화랑들이 왜구를 막기 위해 상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길을 감싸고 있는 대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자란 것으로 왜구를 막기 위한 화살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대나무 숲이 정말 울창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해안 풍경은 정말 일품입니다. 대나무 숲이 어찌나 울창한지 바다가 안 보일 지경이네요. 코스는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경사도 완만해서 걷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조금 가시면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세 군데 모두 가볼만 합니다. 우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곳에서 기점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가장 앞에 있는 바위가 울릉도, 독도와 가장 가까운 내륙의 바위입니다. 울릉도까지는 130km, 독도는 216km 떨어져 있는데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조금 올라가시면 하얀 등대가 보입니다. 이곳은 즉변 등대공원입니다. 이 등대는 실제로 운영 중인 등대인데요. 공원에는 관리소와 직원 숙소가 함께 있습니다. 공원이 아담하고 예뻐서 사진 찍기 딱 좋은 포토스팟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길로 가보겠습니다. 우람한 금강송 한 그루가 길을 막고 있네요. 울진은 금강송 숲길로도 유명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작은 샛길로 바다 쪽으로 이어집니다. 이쪽은 대나무 숲이 더욱 울창하네요. 이 길은 해파랑길 26코스와 이어지는데요. 곳곳에 빨간색 리본이 보입니다. 해안을 따라 멋진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스카이레일을 따라 함께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보니 기점 바위가 더 잘 보이네요. 높은 파도에 바위가 잠겼다 나왔답니다. 스카이레일은 아무래도 바닷가에 있다 보니 부식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점검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변 끝에 스카이레일 승강장이 있습니다. 한때 인기가 아주 많아서 이걸 타기 위해 일부러 많은 분들이 죽변항에 왔었는데요. 지금은 안전상의 이슈와 계약 문제로 무기한 운영 중지 상태입니다. 언제 재개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봅니다. 방파제 위쪽으로 길이 이어지는데요. 이 지역은 워낙 파도가 센 곳이다 보니 방파제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옆으로 데크길이 있어서 걷기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저 방파제 위로 올라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죽변항이 있는데요. 가운데 새로 생긴 수협 수산물센터가 보입니다. 대게의 고장답게 화장실도 독특하죠? 오늘 휴일인데도 항구가 조용했습니다. 덕분에 항구의 고즈넉함을 즐길 수 있었네요. 저 낡은 건물이 옛날 수협센터이고 새롭게 확장된 건물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게잡이는 올해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구가 겨울보다는 한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게 외에도 수산물이 많이 잡히는 곳이니 먹을거리는 많지만요. 수산물센터는 아주 깨끗했는데요. (1층에는) 집 한 장이 있습니다. 규모는 아직 크진 않네요. 대게도 물론 있고요. 가격은 꽤 비싸지만요. 센터 3층에 가시면 카페와 식당이 있습니다. 카페 전망이 정말 대단하죠? 이런 전망을 가진 카페는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식당도 한 군데 있고요. (4층) 옥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죽변항이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상당히 큰 항구네요. 수산센터 바로 옆에 해수탕 온천이 있는데요. 죽변 해심원 온천이라고 합니다. 주차된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금도 6,000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죽변항을 따라 수산물 시장이 펼쳐집니다. 역시 대게 전문 시장이 많습니다.
가격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죽배낭을 따라 해파랑길 리본을 찾아 걸어 내려갔습니다. 리본이 아주 많아서 길 잃을 걱정은 없네요. 오래된 죽변 시내를 걷다 보면 거대한 나무를 만나는데요. 나무가 어찌나 큰지 한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모양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한눈에 봐도 대단해 보이네요.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진 후정리 향나무입니다. 수령은 500년이 넘었고 높이가 14m에 달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울릉도에서 파도에 밀려온 나무가 이곳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옆에 있는 사담과 비교하면 그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몸통은 마치 거대한 분재를 보는 듯하네요. 오래된 거리지만 트렌디한 카페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정자나 쉼터도 많아서 바다 옆에서 쉬었다 가기 좋은 코스입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는데요. 곳곳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름 모를 해변 주변에는 방풍림을 만들고 있네요. 날씨가 좋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날씨가 걷기에는 더 좋긴 합니다. 해변에는 운치 있는 카페들이 있어서 바다를 보며 차 한잔하기 좋았습니다. 내친 김에 좀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계단식 방파제가 길게 뻗어 있네요. 방파제를 덮치는 파도 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 같지 않나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물에 젖기 딱 좋습니다. 이곳에서 한참을 앉아서 바다 구경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가시면 대나무에 붙어 있는 대게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죽변항에는 대나무 숲도 많고 대게도 많이 잡히는 곳이네요. 여기에서 길 반대 방향으로 조금 걸어가시면 죽변역인데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봉평 해수욕장까지 걸어봤습니다. 봉평 해수욕장은 아주 아담하지만 운치 있는 해변입니다.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야영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해수욕장 주변에 식당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당일치기 여행이라 여기에서 죽변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정표가 많이 있어서 찾기는 어렵지 않고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누리호를 타고 다시 동해역으로 가겠습니다.
복귀하실 때는 오른쪽 좌석들이 경치가 좋습니다. 동해역에서 바로 KTX 이음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환승 대기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오늘 저는 당일치기로 주변역을 여행했는데요.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하셔도 시간이 비슷비슷하시겠지만 열차 여행만의 편안함은 분명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박을 하시고 울진의 다른 명소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울진은 산불 피해가 커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돼서 많은 분들이 다시 찾길 바라봅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